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분기 실적 발표 마감을 하루 앞두고요,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 중에 향후 흑자 전환 등 실적 개선 등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바닥권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54포인트 오른 2604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5월 들어서 처음으로 9일 만에 상승 마감이죠.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면서요, 19포인트 오른 853포인트로 마감이 됐지만요, 한 주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지만은 1.5%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더 심화된 3.5% 한 주 동안의 약세 흐름이죠. 이것이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그렇죠? 글로벌 증시의 동반적인 흐름인데요. 일본 증시도 금요일에는 2.6% 상승했지만 한 주 동안에는 2.1% 하락 마감했고, 대만 증시도 금요일날 1.3% 상승했지만 3.5% 하락 마감이죠. 자, 중국 증시만요, 지난 금요일날 0.9% 상승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도 2.7% 상승 마감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대만 증시는 고점 대비해서 덜 빠졌기 때문에 한 주 동안에 더 하락이 컸던 거고, 중국 증시는 올라간 폭도 없이 최근에 낙폭이 심화되는, 그렇죠? 지역 봉선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에 다른 여타 국가보다는 그렇죠?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말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덜 빠진 다우 지수가 1.4% 상승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2.1% 하락 마감을 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죠. 그래서 3.8%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한 주 동안에 2.8% 약세 모습인데요. 자, 이 미국 증시 종목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메모리, 비메모리를 나누는데, 국내는 메모리 분야가 세계 1위, 2위 업체가 다 국내에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지난 금요일날 4.2%나 상승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종목군들이 지난주 크게 하락했지만은 오히려 한 주 동안에도 2.2%나 상승했다. 이 효과가 내일 월요일서부터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지 않나, 상당히 긍정적이다. 최소한 지수 하락은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에 약세를 보인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죠. 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물론 3월 대비해서는 감소를 했지만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되면서 긴축 정책이 공격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이유, 또 여기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이유죠. 또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또 중국 지역 봉쇄도요, 이 인플레이션의 가중을 시키는 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 이상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2.92로 마감됐죠. 다시 3%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 하지만 이것도 안전자산인 국제 선호. 그래도 3% 미만에만 머무른다면 시장에서 특히 성장주들, 낙폭 과대한 종목군들로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유가가 다시 또 110달러를 돌파를 하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전체적인 부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해 내내 아마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 부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시장의 하락 압력은 계속적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시장을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약세장 속에서도
반등 랠리가 나오죠. 아까 말한 대로 인플레이션 올해 내내 금리 인상을 한다고 좀 공포를 해놨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고점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가 한 20% 넘는 하락세를 이미 보여서 일정 부분 악재가 선반영이 됐고 또 이 지난달보다 올해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낮아졌죠. 그래서 고점론이 조금씩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세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이 약세 장세에서 일부 선반영 그리고 또 완화 기대감으로 안도 랠리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보는데 자,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거래소 시장의 일봉 모습인데요. 좀 반등, 그러니까 안도 랠리가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은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2주 연속 상승,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아직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긍정 상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2,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오르고 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의 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종합지수는 우리가 2600선 지난주에 살짝 깨긴 했지만 다시 2600포인트를 회복을 시켜주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러한 부분 우리가 요번에 조정이 나오면 지난 2020년에 3월 중순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저점 이후 고점 대비해서 상승폭에 대비해서 38.2% 조정을 받으면 2600포인트고 그 상승폭의 절반 정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237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600 정도 내려가면 어느 정도 바닥권 인식을 해도 되지 않나. 특히 이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도요. 38.2% 조정 시 한 12,500포인트 그렇죠? 그래서 12,500포인트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이번에 하회하면서 절반 수준인 11,400포인트 이번에 11,1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절반 수준까지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단번에 단기적으로 더 크게 하락보다는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국면이 연출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선물 쪽과 연계해서 미결제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선물 미결제가 12,000 계약이 늘면서 한 2.3% 7.9포인트가 선물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을 했죠. 자, 외국인들이 9,500억 정도 매수했고 지난 목요일에도 2,200억 그죠? 이제 선물 시장 쪽에서 미결제가 30만 계약이 늘어나면서 증가를 보이면서 그죠?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그걸 환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그런 부분에서 월요일 날도 그렇죠? 우리가 이 미결제 약정이 보통 한 27만 개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인데 하는데 요번에 30만 계약까지는 갔다가 그렇죠? 지금 28만 9계약이니까는 하루 정도나 그렇죠? 아니면 하루 반나절 정도는 좀 더 선물 미결제 약정이 그렇죠? 좀 더 감소를 하면서 시장의 반등이 하루나지 하루 이틀 정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에서 일단은 시장은 그렇죠? 주말을 해서 미국 증시 상승했고 또 미결제 선물 세력들에 의해서 좀 월요일 날도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길게 보지 말고 철저하게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코스피에 포함된 종목군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상향되고 있죠. 2, 4분기도 전망치가 오른다 그랬어요. 근데 1분기 실적 발표가 3월 31일까지 실적이 포함되는 거죠. 1분기 실적이. 근데 그 발표를 45일이에요. 그러면 5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15일이 일요일이죠. 그래서 16일까지 발표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1분기 실적은 부진합니다.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크게 좋아져요. 근데
좋아질 걸로 봐서 주가는 올라야 되는데 1분기 실적 발표를 아직 못한 기업들 아니면 최근 했던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 부진에서 주가가 발목을 잡고 또 시장 하락 영향과 맞물리면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군들이 어차피 1분기 실적 발표는 이 5월 달에 하지만은 이미 3월 말로 다 완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4월, 5월, 6월 이 3개월 동안의 2분기 실적 또는 올해 전체적으로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포함된 것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것이 주가는 미래를 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러면 2분기부터 올해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좋아지는 종목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이소장증권에서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 반도체 종목도 보면요. 자, 먼저 네페스죠. 우리가 지금 네페스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5월 9일날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 손실 적자죠. 10억 7천만 원, 한 10억 정도 봐서 약간 추정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올해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 최첨단 패키징 기술인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FOPLP가 본격 가동화되면서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그렇죠? 영업이익이 된다 하죠. 한 520억. 작년, 재작년 다 적자인데 올해 흑자 전환된다. 1분기도 기업 실적이 적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는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 추세. 최근에 작은 박스권, 그러니까 이번 달에서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데도 별로 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1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크게 호전되는 것을 이제 서서히 반영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서 네페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반도체는 최근에 부품주 중에서 원익 QNC 좀 강조 많이 해드렸죠. 예, 그리고 하나 멀티럴즈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했어요. 상당히 힘든 장세에서도. 그죠? 예, 월덱스도 이번에 조금 올라다가 다시 또 원위치 약간 내리지만 이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품주는 역사적 신고 났으니까는 그죠? 예, 보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순환 상승이 가능한 것이 소재주하고 후공정 종목을 좀 눈여겨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소재주 ENF 테크놀로지, 한솔 케미칼. ENF 테크놀로지는 이미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솔 케미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솔 케미칼이 5월 12일 장 마감, 목요일 날 장 마감에 실적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한 3.6%, 그러니까 뭐 예상치 정도 수준인데 자사주를 25만 주 정도 장내 치대가는데 바닥권이죠.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죠. 그래서 이 소재주에서는 한솔 케미칼 보자란 말씀을 드리고, 후공정에서 아까 말한 네페스,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특히 또 테스나는 요번에 두산에서 인수를 했죠. 지난달 4월 27일 날 두산이 인수를 하면서 이 절차를 마무리하고 두산 테스나가 공식 출범을 했다. 아직 1분기 실적 발표를 안 한 것 같아요. 조금 부진하게 나온다 하면 실적 발표를 이후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장비 쪽에서 PSK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 마감 후에 1분기 영업이익이 194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상당히 부진하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부진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1100억, 작년에 941억, 작년보다 좋아지는데 1분기는 감소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PSK 같은 종목, 그렇죠?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 봐달라는 말씀에서 1분기 실적은 적자라든지 전년 대비해서 크게 감소, 부진했지만은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 PSK, 네페스, 테스나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수소 관련주죠. 자, 수소 관련주 우리가 두산 포스인데 두산 수소 관련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난 9일 국회에서 산자위에서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이 개정안에 보면은 청정수요 사용을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산자위에서만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 통과가 남았죠. 근데 이 본회의 통과가 좀 무난하게 될 걸로 보는 게 이 해당 개정안이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요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요. 이 110대 국정과제 바로 수소산업 육성을 중심 과제로 선정을 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국회 통과가 아마 가셔야 되고 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SK그리는 현대차 그룹 등의 수소 관련 사업의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가 상당히 좀 수급이 불균형하죠. 거기에 따른 반사, 신재생 에너지 종목, 글로벌 수소 산업도 빠르게 성장이 기대되면서요. 수혜가 기대된다면 거기에 두산 푸얼셀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두산 푸얼셀도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영업 별도 기준 영업 손실이 한 86억 전년 대비 적자들.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에 일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네페스도 그렇고요. PSK도 최근에 뭐 완전한 바닥권은 아니지만 못 올라가고 있고, 그죠? 한솔 케미칼도 그랬고, 그죠? 두산 푸어셀도.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이제 16일이면 다 끝나요. 발표가 다 마무리됩니다. 근데 부진한 종목군들은 그래서 부진할 걸로 보고 주가가 못 올라갔다. 근데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또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진다. 특히 두산 푸얼셀, 그죠? 이 수소 관련 종목, 뭐 S 푸얼셀이라든지, 뭐 비나텍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수소법 개정안이 일단은 이 산자위에서 통과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걸로 본다. 앞으로 시장이 크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산 푸얼셀 실적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못 올라갔던 부분이 실적 발표를 한 이유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살짝 밀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안 밀리면서 오히려 반전의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요 종목 두산 푸얼셀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던 많은 종목의 5G 통신 장비주죠. 지난 5월 4일날 삼성전자가 미국의 DC 네트워크사의 통신 장비를 1조 원 규모를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침에 높게 출발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밀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끝났죠. 그 이유는 자, 실적 부진 때문이죠. 자, 이노와이어리스가요, 5월 10일 목요일날 1분기 실적이 적자 13억 8천만원 적자 발표죠. 근데 올해 보면은 요것이 이제 미래에셋의 실적 전망치인데요. 2020년에 138억, 작년에 134억, 올해 한 200억 정도 내다본다. 그러면 1분기 적자면 2분기, 3분기, 4분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RFH 하시는 강조 많이 해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4월 27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미 영업손실 11억으로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권, 이노와이어스라든지보다는 좀 더 주가가 좀 올라가는, 왜? 미리 주가가 실적 부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간 그런 모습인데 올해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신한금융에서는 한 300% 이상 증가한 192억 요거 미래에셋에서는 올해 전체적으로 한 233억 정도를 내다보고 있다.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죠. 이러한 종목군도. 그리고 KMW는 작년에 279억에서 올해 80억죠. 이것도 5월 13일 날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106억이 나왔다죠. 그러면은 1분기 부진한 것은 는 끝난 거고 좀 점차적으로 회복이 가능해서 파이버 통신 장비 특히 저는 이노와이어리스 좀 길게 본다면 RFH를 봐야 되지만 이노와이에서 당장 최근에 주가 움직임에서 또 금요일날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했던 움직임이 이노와이스인데 목요일날 주가가 올라갈래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고 어제도 저 주가가 아까만 대로 크게 상승했지만은 약보합권 마감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실적 부진 13억 8천 그 영향에 의한 건데, 자, 오히려 이제는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오히려 2분기, 3분기죠. 올해 전체적인 실적 회복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서 5G 통신 장비, 이노와이어스, RF, HIC, KMW 실적 1분기 실적 뒤늦게 발표한 것들은 다 거의 다 부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가격적인 리스크는 작지만은, 그죠? 그것이 조금 보초를 쓸 수 있지만은 그만큼 리스크는 작다. 그런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가치가 분명히 5G 통신 장비 있지 않나. 특히 5월 4일 날, 그죠? 좋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그 재료가 주가에 반영 못됐던 부분은 1분기 실적 부진 발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부진한 실적 발표가 나왔다. 2분기서부터는 점차적으로 회복된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NK맥스, 그렇죠? 뭐 바이오주들이 뭐 대부분 실적이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제 월요일 날 아직 제가 이제 봤을 때 못 찾았어요. 실적 발표를. 아마 뭐 늦어도 월요일까지 해야 되니까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하지만은 좋은 재료가 있어요. 18일 날 미국 유전자 세포 치료 학회에서 슈퍼 NK 효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6월 초에는 임상 종약 학회에서 육종암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 그렇죠? 또 이 코스닥의 150 지수 150 종목에 요번에 또 편입될 가능성이 높게 보죠. 포함된다면 인덱스 펀드가 또 자금이 유입될 수도 없고, 또 최근 메리츠 증권에서 360억을 전환사채 형식으로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 메리츠 증권이 그동안에 바이오 회사들한테 이 기술 수출 등을 많이 연결을 시켜줬다 해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메리츠증권이 최근에 360억을 투자한 것은 이 NK맥스의 이 치료제를, 그렇죠? 기술 수출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 1분기 실적 부진 당연히 할 걸로 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2만원 전후에서 지지부진한, 우리가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이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날. 1분기 실적 발표는 바로 월요일 날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이다. 그러면 실적 발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하루 이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상승 모멘텀들이 부각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NK맥스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좀 하루 이틀 빠지면 오히려 관심 갖자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코웨이. 자, 코웨이도 5월 13일 날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726에서 컨센서스를 추정치를 부합하는, 그러니까 예상치를 부합을 했네요. 근데 저는 이 코웨이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5월 달에 들어서도 시장이 아까 말한 대로 금요일 날 강세 보였고 8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런데도 얘는 하반 경제 안 빠졌다. 안 빠졌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안 빠질 종목 눈여겨보자. 하지만 먼저 뜰 때는 뭐라 했다? 약폭 과대주다 했지만 코웨이도 한번 관심 갖고, 또 지수가 요번에 조금 강한 랠리가 좀 더 이어서 지수가 뜬다는 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도 지수가 강하게 뜨면 삼성전기,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대로 실적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부진을 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전혀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지만은 2분기서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은 주가가 회복 국면에 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5G 통신 장비주들, 그리고 바이오주의 NK맥스, 네펙스, PSK, 그죠? 두산 푸얼세, 이러한 종목군들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그죠? 자, 네페스가 아마 요 날이죠. 실제 그러니까 장대 양봉 나온 날, 그죠? 5월 10날.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는데 얘는 안 빠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실적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27,000원에서 31,000원 박스권인데 시장만 조금만 안정되면은 충분하게 상승 전환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한솔케미칼 소재주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코미코, 그죠? 자, 우리가 57,000원에, 그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리고 5월 11일 날 거의 10% 정도 강세. 우리가 좀 단기적인 종목은 뭐 한 3에서 10% 정도만 보고 철저하게 치고 빠지는 그런 것이 낫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PSK도 그렇죠? 최근에 좀 못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했으니까 아마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지 않나. 테스나 두산그룹이 인수했다. 그렇죠? 그리고 패키징 쪽에 후공정 쪽에 하나마이크론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네페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후공정 쪽에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산 푸얼스 그죠? 이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번 크게씩 한번 움직였어요. 자, 실적 발표하면서 부진하게 나왔죠. 그래서 주가도 못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든지 화요일 하루 이틀 정도 실적 부진이 반영이 돼서 좀 밀리면은 오히려 매도 관점이 아니라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NK맥스도 당연히 이번 달 다음 달 초순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 호재성 재료가 있다. 부각이 충분히 된다. 실적 발표로 인해서 하루 이틀 빠지면은 당연히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KMW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5 통신 장비주도 다 바닥권이에요. 그렇죠? RFHIC, 이노와이어스. 자, 이노와이어스 실적 발표가 이날 한 1.3% 뜨다가 오히려 3% 넘는 하락세죠. 그리고 이 금요일날 종합지수가 급등을 하는데도 오히려 마이너스 약보하게 끝났다. 그죠? 근데 수급 쪽으로 팔아먹고 도망가질 않아요. 그죠? 만약에 실적이 부진해서 앞으로도 더 나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제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는 이 실적 부진이 발표가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에서는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노와이어리스, 그죠? RFHC. RFHC는 미리 실적 발표를 했다 해서 지난달 이날 장대 음봉, 개파락 나올 때, 그리고 주가 바닥치고 상승 먼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노와이어리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대로 코에 있죠. 자, 5월 들어서 시장은 급락하는데 안 빠져요. 이런 종목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요, 올해 내내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긴축 정책이 그죠? 지수 하방 압력으로 계속적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빠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폭의 절반 내지 아니면 38.2% 그죠? 그 내외에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서 추격 매수보다 또 시장이 여기서 안도 랠리가 나온다 해도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반등 차원이 이제 추세 상승은 아니어서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뭐 아까 말대로 조금 철저하게 아주 단기는 한 3에서 10% 조금 단중기로 보면은 뭐 3에서 한 15%나 정도 그래서 아니면 조금 맥시멈이 20% 정도까지 봐서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그러니까는 지금 장이 상당히 급변하는 모습 속에서 혼자 매매가 잘 안 된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 요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